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10년 일제히에서 대한제국이 일제히 식민지로 되는 그러한 경술국치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술국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대한제국은 군대까지 해산당하고 그다음에 을사늑약으로 의협권도 뺏기고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됨과 동시에 모든 권한이 하나씩 하나씩 일제히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한일 약정각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1910년 6월 24일 대한제국의 경찰 업무를 넘기는 겁니다. 경찰 업무가 뭡니까? 바로 국내 치안이죠. 바로 그 치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넘기게 되죠. 이 바로 한일 약정 각서 내용을 보게 되면 대한제국 경찰 사무를 일본 제국 정부에 위탁한다. 맡기란 얘기죠. 말이 위탁이지 넘겨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이 당해 주무관에게 협의해 처리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일본 주무관에게 협의해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독단적으로 경찰 업무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경찰권 일체를 넘기고 이미 군에 관련된 모든 권한도 넘겼잖아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고 모든 권한이 넘어갔죠. 이제 마지막으로 경찰 업무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제국 정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다 뺏긴 겁니다. 군대 해산됐죠. 군대 권한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 정찰 업무까지 다 넘김으로써 이제는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겠죠. 바로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대야지정원의 흥복헌에서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립니다. 뭐 마지막 어전 회의라고 하는데 실제 이 마지막 어전 회의는 일종의 형식적인 회의였어요. 이 회의에서는 순종 황제가 당연히 주관을 하고 국무대신과 그다음에 황족의 대표자 그리고 문무원로의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순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은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따라서 피차 통합해서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이 상호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이다. 결국엔 순종은 한일 합병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910년 8월 22일 마지막 어전 회의에서 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미 끝난 거죠. 황족이란 자들이 모여서 황제라는 자가 대신과 그러한 황족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동양 평화를 운운하면서 양국의 합병, 즉 병합을 승인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순종이 이거를 결정합니다.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1910년에 3대 한국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데케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둘이 결정에 사인해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무능하게 이를 데 없죠. 끝까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끝까지 모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버리면서까지 나라가 무참히 넘어가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시 남산에 통감부 관저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통감부 관저에서 이원용과 데라우치 간의 불법적인 병합조약이 맺어집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건물이 옛날 있었던, 남산에 있었던
통가부 건물입니다. 자, 통가부 건물은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흔적처럼 사라졌는데 지금도 명동역 1번 출구나 그다음에 충무로역 4번 출구 나오시면 약 걸어서 15분 이내에 바로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현장인 통간부 관저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경술국치를 당한 현장, 바로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즉 경술국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의 제1면에 일본어로 조약문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국한문으로 발표된 내용은 관보 호외의 형식을 빌어서 발표가 되죠. 순종원이 발표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다.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지임의 이 뜻을 능히 헤아려라. 이게 순종이 경솔국치 조약문, 즉 그들에 의하면 한일병합 조약문에 쓴 입장문입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죠. 그게 과연 황제가 할 얘기입니까?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한 뜻을 품어서 그리고 나의 이 기쁜 뜻을 너희들은 이해하고 헤아려라. 말 같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게 경설국치 조약문입니다. 조약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넘긴다. 그리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황족과 황족 가족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친일하는 자에게는 은사금과 공을 내리겠다. 바로 이게 경술국지 조약문의 핵심입니다. 진짜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바로 한심한 이런 내용들이 바로 경술국지 조약문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일제는 1910년 바로 경술국지를 발표한 이후에 당시 대한제국의 국호가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제국이었죠. 바로 한국이란 국호를 조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이란 국호는 역사에서 지워버리죠. 그래서 일제 때 일본의 모든 문서에는 한국이란 국호는 1910년 8월 그날 이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의 문서 그리고 모든 책자, 모든 신문에는 바로 조선이란 말을 쓰게 되죠. 바로 역사에서 대한제국, 즉 한국은 지워버렸습니다. 일제는 이후로 무단 통치를 펼칩니다. 즉 공포 정치죠. 한마디로 폭력적인 정치를 펼칩니다. 무조건 태형을 가하거나 무자비한 형벌을 가하죠. 그리고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한국 통치, 즉 식민지화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합니다. 당신들의 고조선의 역사는 없고 그리고 고대에 한반도 북부에는 한나라의 식민지였던 한사군, 식민지를 통치하는 한사군이 있었고 그리고 남부에는 고대 일본의 옛 나라 이름인 야마도웨가 점령해서 다스렸던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 한국은 영원한 식민지 국가로 남은 것이고 일본은 단지 고토 회복 차원에서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무자비한 수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특히 역사 왜곡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식민주의 역사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왜곡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라이트 인사들이 우리 역사기관 각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 그들의 역사관을 추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식민주의 역사관, 즉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제국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했고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조약으로 국토 전체가 식민지로 전락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럼 대한제국이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졌는가? 거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죠. 종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당시의 정치인들, 위정자들은 외세에 기대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국왕과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씨 척족들의 권력욕 그리고 거기에 기대서 나라를 팔아먹은 인사들 바로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식민지 삶에서 가장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민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위정자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당시의 친일파들, 이런 자들은 절대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죠. 전체 인구의 90% 이상 대다수인 우리 민중만이 식민지 삶 속에서 고통받고 핍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1910년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시베리아에서 만주에서 저 노령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독립을 향해서 투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광복은 그냥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경술국치까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